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흔히 이제 하는 말로 정치를 어, 타협의 예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협상과 타협, 이게 바로 정치다. 뭐 그거 자체가 처음이자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없는 타협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죠. 정쟁이죠. 정쟁. 그런데 여당 안에서 여권 안에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그런 협상과 타협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이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 선택지 속에 지금 갇혔다. 어, 대통령을 이기거나 아니면 사퇴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동훈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이겨서라도 그냥 꺾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어,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 한동훈 대표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지금 사퇴하면 나중에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그냥 충돌해버리면은 그냥 유승민처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유승민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제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진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주장이 맞는지 저는 일단은 단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버티는 이유 중에는요. 어쨌거나 63% 상당히 큰 득표로 이렇게 당선이 됐다. 그 힘을 이제 일단 그때 보여준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이가 독주하고 있지만 보수 안에서는 여권 안에서는 차기 주자로서 지지율이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동훈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언론이죠, 언론. 좌파 언론도 적어도 윤 대통령과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하는 국민에서는 전부 한동훈 편을 들죠. 극소수 언론만, 우파 성향의 극소수 언론만 한동훈보다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주류라고 할까, 여권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다소 우호적인 그런 어떤 논평을 합니다. 특히나 한동훈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조선중앙동아로 대표되는 이 보수 언론들이죠. 보수 언론. 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손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까지 이제 볼 수도 있는, 특히 채널 A, 동아일보 이런 데는 윤 대통령과 완전 각을 세웠잖아요. 이제 너무 적대적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언론들이 지금 윤을 버리고 윤을 밀어내고 한동훈 쪽으로 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미묘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하다. 조선도 발을 약간 빼는 것 같다. 한동훈에서. 채널A하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한동훈을 차기 주자로 그냥 확정한 듯 그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도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대세는 그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사의 대세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때립니다. 때리는 기사가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논평이나 사설도 그런 쪽으로 가 있고 한동훈에게는 이제 그런 비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한동훈 쪽으로 이렇게 쇠를 실어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으로 모든 게 결판이 나겠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차기 주자 지지율이 이재명하고 맞먹으면 끝납니다. 게임 아웃이에요.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요. 모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한 7, 80%는 한동훈 쪽으로 옵니다. 그냥 저절로 와요. 뭐 수없이 많은 카드라가 있죠. 친중이다, 뭐 처가가 어떻다, 부친이 어떻다, 본인이 또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상태같이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재명의 2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지지율로 가게 되면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돼 있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동훈은 어쨌거나 이쪽에 보수의 이 소위 이제 정통 맥을 잇고 있는 그런 정당에 와 있는데 이 이제 집토끼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이 보수 핵심 지지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거든요. 영남에서도 그렇고. 자, 이런 현상을 이제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자기 나름의 변신도 좋고 아니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진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확신을 시켜주던가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내가 왜 저쪽에 민주당에 가 있지 않고 여기 와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해받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하고 손잡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다들 인식합니다. 심지어는 조국이가 한동훈을 잡으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한동훈 특검을 제일 먼저 발의하겠다라고 뭐 이제 그 공약을 내걸었죠. 지난번 총선 때. 심지어는 말이죠. 당선되고 나서도 제1호 법안이 한동훈 그 특검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조국이는 한동훈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뭐 꼭 감옥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요. 흠집을 내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한마디도 안 하고 요즘은 오히려 한동훈을 이제 응원하죠. 힘내라 한동훈 이러고 있더라고. 그 좋아하는 SNS 질 또 하고 있던데 조국이는 SNS로 뭐 영일이 없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조적조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한동훈을 응원하는 그런 어떤 게시 글도 있고 그런 어떤 이미지도 올려놓고 자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자 그거에 보면 지금 정치 상황이나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요 최근에는 북에서 날려보내는 그 오물풍순에 그 이제 이 삐라가 들어 있잖아요. 그 삐라 보면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굉장히 커져 있다라는 걸 그들도 알죠.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남조선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저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면서 말이죠. 김건희야 윤석열을 그냥 뭐 박살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삐라가 지금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용산 주변에도 그게 돌았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요 북한, 민주당, 조국 뭐 이들이 그냥 손을 잡고 한동훈에게 지금 대리인으로 내세운 거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싸우게 되면 여야 전선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힘들어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을 내세우니까 이게 쉽거든. 여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여 싸움.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한동훈을 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야당 의원들 보십시오. 전부 한동훈 경쟁하는 거야. 지금. 한동훈 대표 힘내세요. 잘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데 이걸 보고 한동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이 또 생각합니다. 그동안 용산이 한동훈에게 대했던 걸 봐란 말이야. 요만큼이라도 예정도 없다. 한동훈을 죽이려고만 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고, 뭐 그래서 한동훈은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용산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고 여론 봐란 말이야. 한동훈을 꼭 지지한다기보다는 용산에 대한 그 여론을 보란 말이지.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의 그 여론 보면은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누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 70%, 특검하면 안 된다 20몇 % 이렇게 나오잖아요.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근데 그런 걸로 그런데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로.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동됐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은 선동된 민심도 민심은 민심이지만 그렇지만 이 민심이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광우병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세월호 때 그 민심 봤잖아요. 한쪽으로 완전히 누웠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던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 그때 우리가 선동을 당했구나. 여러 가지 카드라에 혹은 거짓된 어떤 그런 왜곡 조작 날조 선동에 당했구나. 그 나중에 깨닫는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쏘고 나서는 뭐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도 말이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크게 키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그것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90명 정도 되죠. 거기 그 이제 관련된 거기 이제 그 계좌 관련돼서 오르내리는 사람들 말이죠.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냥. 그 당시 그 사실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범인 범죄자는 거기 이제 그 사람 사법 처리됐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 그 이제 통장 그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법 처리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런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짜고 친 게 아니고 그 90명 중에 한 명이야. 그냥 원 오브 댐이라니까. 그게 검찰 수사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 문제 삼을 게 없고 양평 그것도 두드려봤지만 사실 뭐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작 왜곡 날조를 했지만 양평 그것도 사실 뭐 그렇고 그런 이야기야. 더 이상 나갈 게 없습니다. 줄리만 하더라도 그걸 진짜로 알고 있었던 사람 많죠. 지금 보면 줄리 이야기 속 들어갔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거기 관련자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막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속 들어간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줄리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엄청난 선동이었던 거지. 그거조차도 말이죠. 아직도 줄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재방송 보는 사람 중에는 이제 없겠죠. 이제 줄리 이야기를 아예 안 해. 이제 야권에서도 언급이 이제 되면 그 아니다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공천개입급만 하더라도 다소간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한 상황은 절대 아니야.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개혁신당의 이준석하고 더욱더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는 아예 공격을 안 하니까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조금 뭐 이렇게 오지랖 늦게 뭐 많이 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을 보라니까요.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 일을 갖고 그렇게까지 키우는 것 자체가 저는 불손하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요. 똑같은 어떤 그런 판단 어떤 수단을 갖고 김정숙이라든가 김혜경을 때려보세요. 아마 그 10배, 100배는 더 되겠다. 이슈의 그 크기라든가 그 심각함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 지지층 안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한쪽으로 지금 쏠리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20 몇 프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 나오는 거 있죠. 제일 낮은 지지율이. 그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이 이제 그렇게 숫자가 작게 나오는 게 있고 많게 나오는 건 또 한 30%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20에서 한 30 정도 되는 거지. 그렇게 때렸는데도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광우병 때 10%대로 떨어졌고요.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9%, 8%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다시 올라오더라고. 한 30% 가까이, 한 25에서 30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사실 탄핵될 때는요, 10%대로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4%까지 갑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0, 한 7%, 8%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탄핵되는가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와는 지금 다릅니다. 완전히 100% 선동당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 그걸로 과거 최순실 씨처럼 그렇게 엮기는 무리예요. 제가 볼 때는. 때문에 이런 상황 인식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이 속에서 뭐 소위 이제 국민의 눈높이다, 공공선이다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들어도 한동훈 대표와 지금 합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요,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정계 이제 은퇴는 아니고 사퇴가 되겠죠, 사퇴. 당 대표 사퇴하고 한 1년간 잠적하고 나서 말이죠, 내공을 좀 쌓고 나서 다시 나타나서 뭐 재보궐 선거라든가 아니면 지방 선거에 나가도 돼요. 바로 대통령을 꼭 직행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뭐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뭐 저기 경기지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니까.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꼭 뭐 대통령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 법이 있습니까? 먼저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바마 보십시오. 나이 젊은 사람이 대통령 다 끝내고 나니까 할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연설이나 해대고 그게 보기 좋습니까? 이왕이면 늦게 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한 60, 뭐 한 50쯤 돼가지고 그 사이에 충분한 어떤 정치 경력도 좀 쌓고 행정 경력도 좀 쌓고 경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률가들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 진짜 절대 반대합니다. 이제 맞지 않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시대가 이분이 아니고는 도저히 저쪽에 상대가 안 됐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또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쪽에.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하늘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아직 선거는 멀었어. 충분히 이제 뭔가를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따져볼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게 좋고요. 사퇴하기도 좀 그렇다. 근데 대통령을 이긴다라는 것도 어려워요. 아무리 조중동이 뒤에서 밀고 야당이 힘 뭐 합쳐주고 밀어주고 뭐 그래도 말이죠.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20%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20%는 진짜로 이게 알토란 같은 소위 이제 여권 지지층들이거든. 근데 이 지지층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언론 환경이 너무도 나쁘고 그래서 그런데 자우지간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겁니다. 협상 없는 정치, 타협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그냥 붕괴시키고 이기는 어떤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여당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리 뒤에서 조중동이 밀고 뭐 등등 해도요, 어렵습니다. 그걸로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사퇴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을 이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알고요. 중간에서 어떤 답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기를. 그 답이 뭐냐? 결국 협상하고 타협입니다. 대통령의 고충을 한동훈 대표가 저는 외면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국민의 눈높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마음이랄까 그런 포지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이해를 해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도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 관련된 이야기는요. 전부 다 보면 정쟁밖에 없어요. 정쟁밖에. 민주 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제안, 김여사 특검 회방 놓기다. 그래 이러면서 이걸로는 안 되고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특검법을 갖고 밀어붙이라. 이들이 지금 주문하는 대로 한동훈 대표가 워낙 지금 내부에서 이게 지금 반발이 심하니까 한동훈 대표로도 지금 곤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지금 타협 카드가 되겠죠. 특별감찰관 정도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끼인 샌드위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대통령실과 결국에는 타협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특별감찰관도 지금 용산에서는 지금 거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야가 합의에 오면 받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거부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이 원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 계속해서 정쟁화하는 거죠. 특검 해놓으면 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으로 도배가 됩니다. 그러면 야당만 좋아지는 거야. 야당 불리한 뉴스는 다 묻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당, 대통령 이쪽에 나쁜 뉴스만 계속 또 오르게 된다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나빠요.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한동훈 대표에게 안 갑니다. 이재명에게 가거나 민주당한테 갈 가능성이 크지. 이렇게 되면은 김민석, 한동훈 특별감찰관제 세수대야로 파도 막으려는 시도다라면서 한동훈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한동훈 네가 앞장서서 특검 안을 관철시켜라 이거예요. 이걸 과연 이제 여권 안에서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자, 그건 한동훈 대표 스스로 저는 벼랑 끝에 서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이견 허용이 살 길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비판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권 안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수용할 수 있는 비판은 하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주장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별감찰관 정도에서 그냥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 이걸로 이제 가게 되면은 용산하고는 완전히 이제 끝장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한동훈 30일에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저는 이 이전에 오늘이 27일이니까요. 2, 3일 남았잖아요. 그 전에 저는 용산하고 타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지금 타협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특별감찰관 제도를 받아들이고 대신에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쪽에 딱 써가지고 용산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 입장을 맞춰야 돼요.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반헌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너무도 약해요.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특별감찰관 한추 단판, 투톱 조율론 확산, 표결 가면 공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결 가면 한동훈 대표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빨리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좋지만 타협안을 통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요. 자, 박정희 추도식에서 이름 안 불린 한동훈 실수였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실수가 아닌 것 같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박근영 씨가 왜 의도적으로 뺐나? 아니다, 의도적이 아니고 깜빡했다. 깜빡할 리가 없습니다. 당대표를 뺐다라는 것은 그 후에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해도 그건 실수가 아닌 거죠. 하면 안 되는 실수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저는 박근영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츰차츰 영남에서 보수 민심이 계속해서 한동훈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대로 가면 나도 죽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죽지만 본인도 죽는 거예요. 조중동이 한동훈을 살리지 못해요. 절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굉장히 큰 힘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유시민 여당 분당 가능성 없어. 한동훈 이렇게 막판에 극단적인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신과 함께 명운을 할 사람은
한 5명도 안 될 것이다. 표결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탄핵 같은 그런 걸 할 때는요. 여기에 동조할 사람은 5명도 안 된다. 한 서너 명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자, 이런 것을 남일이라고 그냥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분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 같아도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한동훈을 지지 안 해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서너 명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때문에 한동훈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대통령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통령에게 가서 납작 엎드리고 그냥 굽신굽신 거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건 뭐 예전부터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협상을 해라, 타협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누리 PD 김전희였습니다.